네, 매주 목요일에는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을 중점 정리하죠. 오늘부터는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 재계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특검에서 재계 총수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특검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22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3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박영숙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약 430억 원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전율 씨에게 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특검의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왜 여러 의혹에 제기될 만한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해야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혹은 삼성물산의 지배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회장이 20.8%, 삼성물산이 19.3%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영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당시 삼성 SDI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어 삼성물산의 지분 확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 확보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지분 확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이를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이미 시가총액이 더 높고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더 높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와 당시 이건희 회장의 스트레스다는 상황 때문에 합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승계의 중요한 과제였다면 지배구조 개편과 보다 안정적 경영권 확보의 맞물이는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후 삼성전자의 투자 부분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한 것입니다. 인적 분할을 통한 주주사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와 오늘 영장의 기각이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이게 무죄를 의미하진 않거든요. 향후의 수사는 계속 이어질 텐데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법원이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삼성그룹은 총수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는 일단 피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진행하므로 아마 적극적 행보는 할 수 없지만 우선 시급한 사안들은 진행시킬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 이미 언급되었던 미래전략실의 해체, 더불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한 연기되었던 임원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속도를 낼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및 지주사 진환 그리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중간금융지주사 등의 구조 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주주들과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잃어버린 그룹의 이미지와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멈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자동차 전장 산업과 사물인터넷, IoT, AI 등의 사업을 위한 공격적인 M&A 행보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되므로 활발한 해외 활동에는 당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사는 수사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나 사업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런 정리인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이 다른 그룹들의 수사에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미러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 원과 45억 원을 출연한 SK와 롯데는 추가 모금을 요청받았다는 점 때문에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으로 그런 데 왔었죠. 그렇죠. 특검에서 대가성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으로 우선 안도는 할 것입니다. 당시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롯데그룹은 면세점 인허가라는 중요한 현안이 있었습니다. SK는 청와대에 최태원 회장의 사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창건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정황이 드러난 상태죠. 롯데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획득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올더 타워점을 빼앗겼으나 신동빈 회장과 박 대통령이 독대한 뒤 다시 기회를 얻었고 결국 지난해 말 신규 특허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2015년 12월 안전수석이 수첩에서 이재현 회장 도울 일 생길 수 있음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 메모를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으로 재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이 새로 취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효성그룹 신임 회장이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지난해 50년이 된 효성이 100년의 효성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예. 재미있는 것은 삼성과 효성의 역사적 배경과 이번 주에 일어난 두 사건의 연속성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조현준 신임 회장은 68년생으로 동갑이면서 각각 이병철 회장의 손자 그리고 효성그룹의 창업자인 조홍조 회장의 장손입니다. 조홍조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일본 유학 자금을 빌려줄 만큼 절친했던 고향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사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1948년 이병철 회장과 조홍조 회장은 삼성물산을 동업해서 창업을 합니다. 그 후 1962년 결별할 때까지 14년간 동업관계를 이어오다 조홍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와 한국나일론 두 회사를 가져가며 마무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용 부회장과 조현준 회장은 할아버지들과 비슷하게 일본 게이오 대학원을 같이 나오고 경영권 승계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이번 주 같은 한 주에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한 사람은 회장에 취임하면서 명함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라 긴장도 많이 되셨을 텐데 아주 침착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